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프로입니다. 오늘 7월 4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네요.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비만 치료제, 오늘 좀 조정을 보였죠. 비만 치료제가 왜 조정을 보였는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바이오 관련 중에서 엄청나게 강세를 보인 종목이 있죠. 그 중에 제2의 알테젠이 될 만한 종목에 대해서 한 3종목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상당히 흐름이 좋았죠. 그러면 왜 반도체 관련주가 흐름이 좋았고, 반도체 관련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끝으로 CSL 관련주가 오늘 장 초반에 강한 상세를 보인 후 장 막판에 이 꼬리가 달리면서 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죠. 이와 같은 종목들을 어떻게 또 투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개인 유튜브를 들으면서 여러분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한 5분씩만 꼭 소개, 그렇게 입소문 해 주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먼저 비만 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이번 주 들어가지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100조 비만 시장을 잡아라 그러면서 K바이오도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런 언론에서 많은 기사가 나오면서 이번 주 비만 치료제가 강세를 보이지 않았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그 다음에 오늘까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조정을 보였죠. 이와 같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조정을 보인 이유는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CNBC하고 인터뷰를 했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약값이 약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약가격을 인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비만 치료제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오늘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비만 치료제를 좀 복용하신 분들은 실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를 할 수 있는 노보노디스크하고 오늘 일라인리가 주가가 좀 조정 양상을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와 같은 비만 치료제들이 조정을 보이자 우리 시장에서도 보면은 주가가 오늘 비만 치료제들이 좀 약세를 보이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한번 주가를 한번 볼까요? 노보노디스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최근 이와 같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를 복용을 하면은 실명이기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한 3% 정도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일라이닐리죠. 일라이닐리도 어제 똑같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조정 양상을 보이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될까?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어제 일라이닐리도 이렇게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오면서 두 종목이 조정을 받았죠. 제가 보면 비만 치료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100조 원 정도 시장이 되죠. 100조 원 정도 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렇게 큰 가운데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만 치료제를 주 1회 주사제를 올 1회, 주 1회 맞는 주사를 올 1회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사로 전환을 지금 하는 기술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사제에서 이제 주사제가 상당히 불편한 거 있기 때문에 먹는 약,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를 경구용으로 개발하는 업체들이 또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가 이제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죠. 여기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지금 제네릭 약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이제 비만 시장에 여러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업체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비만 시장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계에서 비만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이죠. 중국에서 최근에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를 6월 달에 승인을 했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앞으로 더 급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보였지만은 저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소개를 해드렸죠. 비만 치료제는 블리엠텍이라는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고, 인벤티리랩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상한가를 기록했죠. 펩트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한독, 그 다음에 D&D 파마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종목들 비만 치료제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고 또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비만 치료제는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알트전이 될 만한 종목, 세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이제 유망 바이오 관련주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종목들이 제2의 알트전이 될 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세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앞으로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오스코텍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오스코텍은 대신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참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결승선이 코앞이다는 이야기죠. 이게 8월 달에 8월 22일이죠. 이제 유한양행이 신약 호르몬물질 네이저 티닙하고 그 다음에 안선이 개발한 신약 호르몬물질이죠. 아미 반타맘이라는 그 신약 호르몬물질이죠. 이 두 신약 호르몬물질을 임상 실험을 하고 있죠. 이 병용 임상 결과가 지금 다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8월 22일까지 FDA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승선이 코앞에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대신증권에서는 오스코텍을 59,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네요. 그러면서 만약에 신약이 허가되면은 시장 점유율 목표치를 기존에 30%로 잡았는데 50%까지 그 이제 신약이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오스코텍이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1차 치료제와 2차 치료제로 지금 허용이 될 거란 이야기죠.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1차 치료제가 뭐고 2차 치료제가 뭔가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1차 치료제는 대단한 신약입니다. 왜 1차 치료제가 대단한 신약이냐? 만약에 폐암이면은 폐암을 걸린 모든 사람들에게 처방이 가능한 것이 1차 치료제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치료제 같은 경우는 1차 치료제를 처방을 해가지고 치료 효과가 없는 사람만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이 2차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허가를 받았을 때 2차 치료제는 그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번에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이 개발한 신약이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으면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스코텍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특히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약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대신증권에서는 그 이유를 세 가지의 이유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임상 3상에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FDA에서 우선 심사 대상자로 선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안센이 개발한 이
반티반이 다른 병용용법에서 FDA 미리 지금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병용 신약도 FDA 승인을 받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이번에 승인 받을 확률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대신증권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8월 달에 신약을 받으면은 3분기에 신약을 바로 출시를 한답니다. 3분기에. 3분기에 출시면은 이번 지금 3분기죠. 그러면 4분기부터 노열티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분기에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네요. 여기서 여러분들 마일스톤하고 이제 노열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라이선스 아웃으로 하면은 계약금을 받죠.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받는 것이 계약금이 같이 계약금을 받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은 임상을 하면 보통 7년에서 8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금 성격이라 할 수는 마일스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일스톤은 자 임상을 몇 상까지 하면은 몇 상까지 성공을 하면은 받을 수 있는 것이 마일스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열티가 나왔죠. 노열티는 뭐냐면요. 이제 신약이 개발된 후 그 신약이 판매된 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금액을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노열티라고 합니다. 그러게 지금 유한양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오스코트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노열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가를 받으면 주가는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자주 소개를 해드렸죠. 금년 5월 말에 열렸던 임상정형외과에서 이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잘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폐암 치료에서도 폐암 치료제로 팔고 있는 타그리스죠. 타그리스보다 월등한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이번에 FDA가 승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상 상상 이제 결과가 발표되면서 상당히 양호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만약에 오스코텍에서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실 분들은 오늘 대신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한번 참고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보 종목으로는 ABL 바이오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ABL 바이오, 오늘은 이건 다월 투자증권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ABL 바이오는 대규모 자금을 지금 요즘에 충당을 했죠. 그러면서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ADC 시장의 선점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ABL 바이오도 산오피와 유한양행 등의 6건 정도 라이센스하고 기술 수출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계속 라이센스 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죠. 이번 주 7월 1일 날 제3자 배송 유상증자를 했죠. 그래서 유상증자 금액이 무려 1,400억이죠. 엄청난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중항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중항체 쪽에 신약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가 쭉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 ABL 바이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장점이 있는 그 플랫폼을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특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뇌 세포 장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BBB라고 합니다. 이 BBB를 뚫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빅파마들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 플랫폼을 상당히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된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ABL 바이오가 이제 최근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것이 지금 쭉 나와 있네요. ABL 바이오도 2018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건 정도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ABL 바이오의 신약에 대한 후보 물질에 대해서 기술 검증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렇게 제가 보면 ABL 바이오도 제2의
알트제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저 방송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은 탄탄히 마시고 좀 진득하게 좀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가 이번에 이제 제 3자 배정을 해가지고 1,400억 정도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죠. 엄청난 물량이죠. 1,400억이면요. 그 발행 대상자를 내가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 누가 이 전환사채를 가져갔는가 또 중요하죠. 제가 뭐 개인들이 가져가면 문제가 있겠지만은 대형 이제 기관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산업은행이죠. 우리나라 국책은행이죠. 산업은행이 주식을 무려 200만 주를 가져갔죠. 이것이 2,429원에 한 주당 발행이 됐기 때문에 보면은 500억 정도 이제 산업은행이 이번에 CB를 인수를 했습니다. 산업은행이 그러면은 1,500억 중에 아니 1,400억 중에 500억 정도를 가져갔으면은 3분의 1 이상을 주식을 인수를 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산업은행이 이와 같이 참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ABL 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죠. 이게 최근에 이제 3자 배당을 하면서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게 ABL 바이오도 제2의 알트제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보유하시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종은 니가캔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니가캔 바이오는 ADC 쪽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ADC가 뭐냐면요. A가 항체입니다. D가 약물입니다. C가 접합체입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죠. 이와 같이 기술력을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했는데 최근에 오리온에서 한 6천억 정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했죠. 그러면서 앞으로 ADS 쪽에 신약을 엄청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이제 기술 이전을 주로 이제 파이프라인하고 플랫폼하고 나눠가지고 기술 이전을 추진했는데 앞으로 이제 기술 이전은 파이프라인하고 이제 플랫폼을 동시에 결합해가지고 라이센스 아웃을 추진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네요. 제가 이제 니가캔 바이오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장 니가캔 바이오가 제가 보면은 눈에 띈 게 뭐냐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아웃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지금까지 보면은 12건 정도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8조 7천억 정도 라이센스 금액을 확보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마일스톤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죠. 이와 같이 니가캔 바이오가 이렇게 많은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세 종목 중에 세 종목이 제2의 알트제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를 계속 제가 지난주부터 해드리고 있죠. 오스코텍도 만약에 사신 분이 계시면은 여기서 매도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좀 홀딩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꾸준하게 홀딩 하시고 여러분들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가캔 바이오도 계속 홀딩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종목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 핵심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시간이 나면은 더 자세하게 이 회사들이 어떻게 신약을 개발한 것을 다음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제2의 알트제인이 될 만한 것은 이 세 종목이 강력한 후보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상승을 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도 방송을 해주면서 그랬죠. 저한테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한다 그랬죠. 지금 내가 주식을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중에 어떤 걸 사야 되냐?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절대 하이닉스보다는 지금은 삼성전자가 낫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배럴 측면에서 더 싸다 그랬죠. 지금 하이닉스는 PBR이 지금 3배다 그랬죠. 삼성전자는
1.5배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배를 치면서도 싸니까 삼성전자를 사라는 얘기를 계속했죠.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를 사라는 이유가 그거죠. 지금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않는데 3분기에는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를 사라 그랬죠.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사시란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죠. 제가 분석한 대로 그대로 맞았죠. 오늘 삼성전자는 급등을 했고 오늘은 하이닉스는 빠졌죠. 하이닉스는 오늘 하락을 했죠. 삼성전자는 만약에 저희 이야기 듣고 사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계속 홀딩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거죠. 삼성전자 CTO란 것이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소장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송재혁 씨가 이제 엔비디아 HBM 테스트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어제 인터뷰를 했죠. 어제 이야기를 발언을 한 것이 오늘 시장에 삼성전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삼성전자도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 HBM 관련주도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인 이유가 그겁니다.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인 것이 레거시 반도체 쪽에 실적 개선이 이제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KB증권에서 최근에 이제 목표가 12만원을 제시하면서 하반기 레거시 반도체 쪽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 레거시 반도체란 게 뭐냐면요. 전통 반도체를 우리가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통 반도체가 뭡니까? 디램하고 낸드죠. 낸드 쪽에 실적이 엄청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이제 저평가됐고 하반기 주가가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HBM 쪽에 메모리 3사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죠.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3사 그러면 삼성전자가 1등이죠. 그 다음에 2등이 SK 하이닉스죠. 3등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이 3사가 다 HBM 쪽에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 반도체를 쓰는 D램하고 그 다음에 낸드 생산량이 엄청나게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통 반도체 낸드하고 D램 쪽에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캐파가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HBM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낸드하고 D램 생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캐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HBM을 생산을 하더라도 D램하고 낸드 수요를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거시 쪽이 좋아지면 삼성전자가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이유가 삼성전자 강세를 보인 이유죠. 엔비디아 이제 콜테스가 조만간 통과될 것이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전통 반도체 강세를 보이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는 삼성전자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이제 관련주들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HBM하고 레거시 반도체 수혜주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만한 종목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종목 소개를 해드렸죠. 그 중에 내가 이오테크니스를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달에 영상을 올려준 적이 있죠. 이제 HBM 관련 중에서 한미 반도체는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주로 거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오테크니스는 주로 거래처가 삼성전자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오테크니스가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달에 영상을 올려드렸죠, 여러분들한테요. 오늘 이제 HBM 이제 엔비디아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오테크니스가 HBM 관련 중에서 급등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HBM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STI가 있고요, 고영이 있고요, 오르스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종목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이 종목 정도 제가 빨간불 체크해 주는 이 종목 정도 한번 관심 가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세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했죠.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장중에 눌림목 들어올 때 한번 매수한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주로 이제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강하게 오른 거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내 것이 아까 말하는 내 것이가 D램하고 낸드 전통 반도체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쪽에 이제 캐파 생산량을 늘리면 수혜가 볼 수 있는 종목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오니가이패스입니다. 오니가이패스는 주로 반도체 장비들을 만들어 가지고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을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 내 것이 반도체 수요지가 오니가이패스입니다. 그래서 강했고 오늘 두산 테스라도 상당히 강했죠. 두산 테스라는 한 2천억 정도 설비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특히 두산 테스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제 이미지 센서 테스트를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많이 팔리면은 두산 테스라에게 상당히 호재죠. 그 다음에 한솔트 케미칼도 삼성전자에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죠. 앞으로 이제 낸드하고 디램을 생산을 늘리면은 한솔트 케미칼도 이제 앞으로 수혜를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닉 머티리얼즈, 하나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오닉 키엔스도 빠졌네요. 이제 유인센 같은 종목도 앞으로 삼성전자 레거시 반도체로 수혜가 예상되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여기다 추가한다면 오닉 QNC도 여러분들 관심 가져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 CS 관련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S 관련주가 아침부터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오늘 후장 들어서는 이 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 좀 나타났는데요. 오늘 네오셈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하나 나오면서 오늘 네오셈이 급등을 하면서 CSL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죠. 오늘 이거 대신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CSL은 이제 2.0 검사 장비를 이제 최초로 납품했다는 얘기죠.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일이죠. 그럼 어제죠. 이제 CSL 2.0 양산 검사 장비를 네오셈이 글로벌 최초 주요 기업은 이거는 삼성전자를 이야기죠. CSL 쪽에 가장 앞서가는 회사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에 납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네오셈이 강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인텔이 이제 CS 2.0을 지원할 수 있는 최근에 CPU를 출시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출시를 한 데 이어서 최근 삼성전자가 CSL 인증을 끝냈죠. 그러면서 지금 CSL 지금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칼을 갈고 있다는 얘기죠. 칼을 갈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CS 시장은 아직까지 크게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용화가 아직까지 안 돼 있죠. CSL 이제 시장은 2026년부터 뭐 21억 달러 정도 형성되고 2028년에 150달러로 성장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을 했네요. 반도체 전문 기관지에서요. 그러니까 CSL 시장은 2026년부터 시장이 형성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았죠. 지금 2024년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오늘 네오셈 같은 종목이 좀 탄력이 떨어지면서 좀 윗꼬리가 달리고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은 이제 아직 상용화도 좀 기간이 남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숨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CSL 관련주들은 지금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이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주식시장은 또 어느 순간에 또 색깔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주식시장에는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실적만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올해 안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좀 참으시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